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일부 지역이 34도까지 오르고 모든 시군의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등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들이 시민들에겐 도움을 주고 있어 취재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땡볕에 도로가 가마솥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짧은 옷차림에 양산으로 무장했지만 찜통 같은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전북지방은 무주 34.3도, 임실 33.8도, 전주 32.9도까지 올랐고 전주 등 7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나머지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 한 평 남짓한 그늘막이 걸려 있습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작은 그늘에 몸을 숨겨 잠시나마 더위를 피합니다. 짧은 시간 잠시 볕을 피하는 공간이지만 만족도는 그 이상입니다. 우선 햇빛을 가려서 좋고 헬리고 보기도 그렇게 흉하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고. 버스 정류장이나 광장 등에 설치된 대형 얼음 덩어리도 인기입니다. 길을 오가던 시민들은 얼음에 손과 팔을 갖다 대며 더위를 식히고 놀러 나온 아이들은 아예 얼음을 끌어안고 떨어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얼음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시원하고 재밌었어요. 도내 곳곳의 공원에서는 분수가 뿜어대는 시원한 물줄기에 아이들이 몸을 맡겼고 일부 관공서는 민원인에게 얼음물을 제공해 폭염 속 갈증 해소를 도왔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에도 낮 기온이 30도를 넘기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며 노약자들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각별한 건강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는 시가지가 팽창하면서 외곽 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가지가 아파트 숲에 둘러싸이면서 바람길이 막히고 열섬 현상은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 도심의 한 사거리. 인도 위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재봤더니 34도에서 36도 사이로 오갑니다. 구이 방향으로 도심을 5분가량 벗어나 봤습니다. 건물이 사라진 시골길에서 다시 온도를 재보니 32도까지 떨어집니다. 35도 그 정도 나가니까 굉장히 더운데 아파트가 이렇게 있은 게 바람은 조금 덜 부는 것 같아요. 더 뜨거운 것 같아요, 하여튼. 최근 10여 년간 전주 도심이 빠르게 팽창하면서 도심 열섬 현상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악산에서 산바람이 불어오는 길목인 평화동에는 빼곡히 들어선 고층 아파트들이 바람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천의 바람길인 삼천 주변 역시 수 킬로미터에 걸쳐 아파트들이 끊임없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천변에 있는 고층 아파트들과 그리고 도시 외곽의 택지 조성으로 인한 고층 아파트들이 밀집하면서 강바람과 산바람이 막히고 도시 안에 대기가 정체되면서 열섬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는 2007년 바람길을 확보한다며 판상형 아파트를 지을 때 6세대가 나란히 붙어있지 못하게 주택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우후죽순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시에서는 2017년도에 18개소의 열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향후 3년 동안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전주시 도시계획에 반영이 될 건데. 무책임한 난개발이 반복되는 한 도심 열섬이나 미세먼지 모두 뚜렷한 해결책을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살인 진드기에 물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확진자가 또 사망했습니다. 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완주에서 홀로 살다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82살 노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도내 살인 진드기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으며 보건당국은 방역을 강화하고 질병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 안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나 의회 직원을 교육하는 연수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이미 지방행정연수원이 들어서 동반 입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개원한 전라북도 의회. 의원 39명 가운데 28명이 초선이지만 변변한 연수기회 없이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회의 방법부터 조례 제정, 예산 결산, 행정 사무감사까지 낯선 업무가 많아 맞춤형 교육을 원하는 의원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교육 기회가 거의 없습니까?
교육기가 없습니까? 네. 본인 스스로 업무 파악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의회 사무처 직원이라고 나을 것이 없습니다. 도청에서 인사교류로 발령난 뒤 단 이틀 기본교육이 전부, 날로 전문화되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원을 보조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진짜 전문화된 그런 교육을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받아야만이 집행부의 어떤 견제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비슷한 상황. 행정공무원 연수원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관련 특강을 부정기적으로 개설하곤 있지만 수용 인원이 연간 60여 명에 불과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의원 3,700여 명, 사무처 직원 5,600여 명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지방의정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연수기관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전북을 비롯해 세종시 등이 연수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우리 전북 혁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한 지방의정연수원이 우리 혁신도시로 온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요. 필요성을 인식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도 법이 통과되는 대로 전북에 쌍둥이 연수원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유치 전망은 밝습니다.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지방의정 연수원 설립. 전북 혁신도시의 외연 확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전라북도가 첨단 농업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도는 농식품부의 농생명 클러스터를 활용해 김제 109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는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북을 포함해 8개 시도가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이달 안에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완주 삼봉지구 국민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합니다. 신청 자격은 과거 근무 경력을 포함해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중소기업 종사자로 오는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청으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당권 도전에 나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과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거 개성공단 조성과 열린우리당 흥행을 이끈 자신이 적임자라며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당대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며 평화당 당권 경쟁은 정 의원과 유성엽 의원, 최경환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창극단의 순회 공연작인 베비장전이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오늘 어린이 국악 공연인 판소리 동화, 소리꾼과 피노키오를 선보입니다. 전주시 어린이예술단 창단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있습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연이 내일 장수시장에서 열립니다. 행복을 주제로 한 앤서니 브라운 전시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오늘 왕국리 유적 일원에서 드론과 함께하는 백제왕도 익산 여행을 진행합니다. 정읍시가 공영주차장을 도시정원으로 꾸미고 시민들과 즐기는 태평가든 축제를 오늘 옛 국제탁구장 부지에서 개최합니다. 봉숭아 물들이기 축제가 오늘 익산 어양동 행정복지센터 앞 일원에서 열립니다. 해병대 최초 전투 군산 장항 1위지구 전승기념 행사가 내일 군산 월명공원에서 열립니다. 제12회 추담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오늘과 내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폭염특보가 이어진 가운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35도, 무주와 진안 33도 등 32도에서 3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선 1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